박진준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와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3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6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교육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괴산군수 경선 일정은 불공정 시비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부랴부랴 획정됐습니다. 2인 선거구가 늘어 중소정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승리하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라는 두 정권의 권력 간 대결의 상징성도 큰데요. 학교 선후배이자 함께 민주화운동 투옥을 한 인연까지 더해져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전화투표 50%를 압산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김 후보는 46.64%를 얻어 박경국 오재세 후보로 앞섰습니다. 경기지사에서 충북지사로 방향을 틀며 논란에 휩싸였던 김 후보. 스스로도 도민들의 아량에 감사한다며 충북이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이 되도록 경선 과정에 앙금을 털고 한 팀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를 사수해야겠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이자 또 윤석열 정부를 견인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향해서는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논쟁, 정책을 놓고 하는 한판 승부, 그리고 깨끗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영민 후보와 현재 미래 권력 간 대결이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의 인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3년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돼 9개월간 같이 옥고를 치렀고 이후 전기업종사 시인 활동 등 오랜 기간 공통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맞선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본인들이 충북지사를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12년 민주당 도정의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갈림길에서 오랜 인연 끝에 다시 고향에서 만난 두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육감이 예상을 뒤엎고 일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충북교육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8년 동안 잘 가꾼 행복교육의 결실과 수확을 잘 거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행복교육의 옥답을 갈아엎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염려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이어갈 다른 대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닷새 뒤인 26일쯤 4년 전 선거보다 열흘가량 빠릅니다.
25일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면서 출마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구도 만들기에 몰입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일찌감치 나가서 정책 중심의 꿈꾸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상대 후보들을 겨냥한 현직 교육감의 쓴소리에 도전자들도 일제히 맞받아쳤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예비 후보는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없다면서 김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앞서 학력 저하와 납품 비리 등으로 점철된 교육 난맥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도 지금은 김 교육감이 전국 최하위 학력과 교권 추락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숙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예상보다 빠른 등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지 끝까지 몇 명의 후보가 완주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섭 진천 군수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군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재직 6년 동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하고 상주 인구 9만 시대를 열었다며 진천시 건설이라는 더 큰 성공 신화에 도전하고자 재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단수와 경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며 결과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후보에게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된 국민의힘 괴산군수 경선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수 공천에서 촉발된 불공정 공천에 항의하겠다며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을 찾은 지역 국회의원들. 한 여성이 박덕흠 괴산증평 영동 보은 당협위원장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진짜가. 국민의힘이 3선 출마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기준이 괴산군수 공천에서만 예외 적용돼 경쟁 후보가 경선 자격을 얻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중앙당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하여튼 저희들은 공천 배제자를 이 경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북도당의 불공정 공천을 항의하러 왔다. 오히려 항의를 받는 셈이 됐습니다. 괴산군수 경선은 선거인 명부까지 유출되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성엽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원 예비후보에게만 책임당원의 실제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부가 배부된 사실을 확인해 충북도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배부한 것은 대놓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파렴치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당도 명부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당직자의 실수였다며 당초 내일까지 예정된 경선 여론조사를 중지하고 향후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제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근규 예비후보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수 공천 후보자로 오른 이상천 현 제천시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의 기자회견을 다룬 일부 보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재심을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반드시 경선을 통해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선 같은 당 이경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정치적 배후가 의심되는 음해라고 반발했고 이상천 제천시장 측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수용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때늦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180일 전에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40일 앞둔 지금에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은 지방의원 정수가 광역 3명, 기초 4명이 늘었는데 인구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대했던 4인 이상 대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가 늘어 중소정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인구에 비례해 충북에 추가 증원된 지방의원은 광역 셋과 기초 넷 등 모두 7명. 인구 5만 선이 무너진 영동은 지역구 도의원 둘 중 한 석을 오히려 빼앗겼고
반대로 인구가 많은 청주가 지역구 2, 충주가 1석을 각각 늘렸습니다. 증원된 4명의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 인구 증가율 1위인 진천에는 단 1명, 나머지 3명은 모두 청주에 배정했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3대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군별 선거구 획정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청주는 기존 3, 4인 선거구의 의원 정원을 신설된 2개 기초 선거구로 빼면서 청주 유일의 4인 선거구가 사라진 반면 거대 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초 1석을 더한 진천에 전에 없던 4인 선거구가 대신 생겨나기도 했지만 중소정당들은 정치 다변화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 의원 정수 확대가 기존의 2 기득권 양당의 의원 수만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선거일 180일 전까지 끝냈어야 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40일 전까지 후보가 본인 선거구조차 잘 모르는 웃지 못할 혼란은 일단락 짓게 됐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시급성을 고려해 주말인 오늘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번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서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앞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일종의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는데요. 자기들을 잡아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에 쫓기는 오토바이.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곧이어 나타난 다른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발에 걸리고 나서야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운 좋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관 분들이 다 제압을 하시고 긴급해 보였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붙잡힌 폭주족은 17살 고등학생, 다른 10대, 20대 친구 6명과 함께 번호판 없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면서 도심을 질주하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들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고개 운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보란듯이 출동한 경찰차 주변을 맴돌다 도망가길 3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6시간 전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잡아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경찰은 붙잡힌 2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오토바이 미등록 운전, 불법 구조 변경 혐의로 입건하고 도망간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중학생 의붓 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인 50대 계부에 대해 여성단체가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오늘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이 의붓 딸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붓 딸 친구에 대한 강간치상은 인정했지만 의붓 딸에 대해서는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부는 지난달 24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돌연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단골 손님들이 맡긴 금 투자금을 가로챈 청주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투자금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황 모 씨를 자기 혐의로 구속해 내일 송치할 계획입니다. 황 씨는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남겨주겠다며 고객들을 유인해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피해자 97명으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을 받아채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돌려막다 한계에 이르면서 피해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조경석 구매 특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가 제천시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을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제천시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제천시의 조경석 사용처에 대한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는 앞서 2020년 수해로 지역 유일의 조달청 등록업체로부터 자연석을 일시 많이 구입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찬구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에 이어 충주에서도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주 서충주 신도시 내에 1,029가구 분양을 앞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48만 원에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